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뭐, 다른 분이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예,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최근에 가트너에서 그 2020년 클라우드 도입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트렌드라고 아리클을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요. 그 네 가지를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용 최적화가 클라우드 도입의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트렌드고, 두 번째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통해서 벤더 종속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까지 3분의 2 정도의 기업이 이제 벤더 종속성이 감소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 저희 회사도 이제 고객들이 아마존 AWS를 싫어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테일 고객들은 아마존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그런 고객들은 이제 구글이나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이제 가죠. 그만큼 이제 중대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뭐 가용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벤더의 종속성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클라우드로 기업들이 가장 이전하는 기간을 이전을 하는데 그거를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기업들이 클라우드 인력이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한 2년 정도 이상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에서 뭐 이전을 하려고 해도 기존에 이제 그 클라우드를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업체들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은 대부분 이런 그 기업들은 MSP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SI 업체를 이용해서 이제 돈을 주고 이전을 한 다음에 이제 자사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분산 클라우드가 확장된 서비스의 가용성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클라우드 그런 큰 사업자들이 노드를 굉장히 많이 이제 넓히고 있죠. 서울에도 이제 뭐 애저 같은 경우 리즌 생겼고, 그러니까 가트너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ATM 은행의 ATM 머신처럼 그 정도로 많이 퍼질 것이다. 아까 방금 얘기하셨듯이 일종의 엣지 컴퓨팅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팝을 이제 글로벌하게 구축하면서 로 레이턴시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지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러면 이 클라우드가 계속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뭐 다른 형식으로? 갈 거 같은 게 아니라 미국은 이미 다 클라우드로 거의 중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거의 다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 한국은 좀 트렌드가 느리긴 한데 드리죠. 미국에서는 뭐 중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대부분의 그런 SaaS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뭐 HR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클라우드를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는 약간 뭐 제조업 테크 쪽이긴 한데 저희가 클라우드로 넘긴 게 한 75%, 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크리티컬한 거 뭐 오라클이나 이런 것만 남아 있고 다 클라우드로 대부분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곳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 좀 주십시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참여하셨으니까 본전을 좀 뽑으셔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 아주 귀한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일본에, 제 말씀 들리세요? 박차준 대표님? 예, 어차피 오신 김에 일본의 뭐 어떤 투자 상황이나 아니면 일본의 어떤 것을
생활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이 좀 있으면 여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우리 박차진 대표님은 일본에서 큰 기업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한 2.8명만? 뭐 약간의 회사 광고도 좀 하시고요.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박차진이라고 하고요. 도쿄에서 타임ツ리를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많이 아실 건데, 그냥, 총체적으로 엉망이다?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뉴스는 이제는 이게 뭐 변명하기 바빠서 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영양가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요즘 보면은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엉망이면 회사가 엉망된다고, 정치가 딱 그 모양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많이 아쉬운 편이고요. 보니까는 스타트업들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파악도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태도 체크하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도 체크하고 포스트 코로나에서 어떤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스타트업의 상황 파악도 하기가 곤란한 상황,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붐이 좀 이제 일본은 계속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스타트업들은 상당 기간 좀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창업 지원이나 아니면은 기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이런 얘기들이 거의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VC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금 속성이 좀 달라서, 주로 이제 금융기관의 자본이거나 아니면 이제 CVC 형태로 해가지고 기업에 이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특히나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투자가 동결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당초부터 이제, 뭐라 그럴까, 공유된 일정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새로운 어드바이저가 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여서, 상황적으로 이제 아까 누가 그런 얘기 하셨죠? 온오프 믹서의 이제 하이브리드형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재택으로 전환을 하고 나서 보니까는, 집 내에서 회의가 있어서 말 걸면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하는 이런 시간에 대한 것들도 와이프나 가족하고 이야기가 돼야 돼서, 그래서 이제 일정을 공유하고 하는 것들은 새로운 니즈로 좀 옮겨가고 있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더 온라인 친화적이고 자동화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결국 이제 그러니까 결국 지금 상황은 실력 발휘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응을 어떻게 나갈 건가가 실제 실력인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살아남아야 한다는 얘기 연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공유된 일정이, 바꾸어낸 이 라이프 스타일하고 어떻게 매핑이 될 건지에 대한 요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라서, 상황적으로는 해볼만 하다라는 분위기고, 그 안에서, 저희들의 활동 영역을 좀 넓혀 나가려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담아낼 수 있는 일정이나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공간을 넓혀내려고 이제 그런 식의 좀 챌린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박 대표님은 캘린더 공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뭔가 변화가 있으세요? 실제적으로는 특히나 이제 학교가 스톱되고 나서, 예. 애기들과 관련된 일정들이 다 죽었어요. 학교도 안 갈 뿐더러, 학원도 안 갈 뿐더러,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어떤 학습 포함한 이런 배움에 대한 얘기들이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 집으로 이제 축약됐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집안에서 어떻게 보내야 될 건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맥락에서는 일정이 좀 많이 줄었어요. 새로운 일정이 생기는 게 줄어들었는데, 이것들이 자동화되고 또 다른 온라인하고 연결되고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니즈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걸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들이 많이 좀 진행됐고요. 조만간에 좀 새로운 형식으로 프로덕트이 릴리스돼, 업데이트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준비를 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일본에서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언택트와 실버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시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버 쪽이나 이런 그 노인 쪽이 IT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이 코로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접촉이 좀 불필요해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IT로 대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질문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하고의 실버 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인데 혹시 의견 있으세요? 여기는 누구나 다 말씀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저기 김학용 교수님 원래 IoT 쪽에 워낙 대가셔서 이거 뭐 양론이나 아니면 뭐 노인들에 대한 뭐 어떤 측정이나 뭐 아니면 무슨 IoT 뭐 센서에 대한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예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예, 그 실버 쪽은 사실 뭐 오래전부터 IoT 관점에서 진행이 돼 왔었었고요. 그래서 뭐 사실 특별하게 새로운 거는 사실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 보니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기기들을 좀 설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기기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하니까 또 이제 또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 약간 치매기가 있어서 이제 카메라까지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처가 쪽 식구들은 또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굉장히 싫어하셨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제 약간 그래도 관심을 받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을 같은 이제 주변에 계시는 다른 노인분들하고 공유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난번에 이제 뭐 잠깐 이야기도 했었지만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용도 조금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예, 특히 이제 노인분들은 발음이 부정확해서 그 인식을 좀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 스크린이 달려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화상 통화를 하는 또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미국에서도 아마 많이 이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가 있고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이제 작년부터 좀 약간 생각했던 게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 즉 일종의 이제 홈 서비스 로봇이 좀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크게 주목은 받지 못했는데 아마 조만간 좀 이제 그런 것들 특히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대응하는 그런 형태의 뭐 기계나 서비스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거 그렇고 예, 아까 사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식품 제조 쪽에 저기 누구죠? 예, 말씀하셨었는데 저도 이제 밀키 쪽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었거든요. 지금 이제 최근 뭐 국내에서도 밀키트 비즈니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냥 밀키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사서 먹는 그런 구조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구독 서비스화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취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 있는 토발라 같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럽 쪽에 밀레라든지 지메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밀키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차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은 너무 비싸게 가격을 포지셔닝 하다 보니까 좀 시장이 안 되고 있는데 뭐 가격만 적정하다라면 디바이스에서 쉽게 그 요리를 데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쪽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뭐 가전회사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을 또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교수님, 그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농담이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서 마지막 질문 들어온 거 하나만 여기 혹시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뭐 남미 쪽에 대한 진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하고 좋은 관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코트라 상파울로에 계신 저기 이성훈 과장님께서 참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ICT는 워낙 잘 돼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 중남미 같이 이렇게 개도국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후진국이나 이제 개발도상국에 대한 언택트 비즈니스를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좀 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떤 적용,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전직이시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관계가 있으시면,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시고요.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임종욱 대표님, 그리고 우리 최필식 작가님, 그리고 정구민 교수님께서 짤막하게 마지막 들으신 멘트를 종합해서, 향후에 대한 대처 방안 같은 것들을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임 대표님부터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대처 방안이라는 거는 모르겠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변화가 빠른 그런 상황이고, 예. 사실 예측이 굉장히 미래가 어렵다는 게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특히 창업가들의 좀 이런 변화에 대처를 해서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업가들의 에너지가 제일 좀 필요한 때라서 스타트업에 많이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키워주는 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게 한국이 지금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예, 너무 변화가 빠르죠. 우리 최필식 작가님 말씀 주십시오. 저는 임 센터장님 의견에 완전 동의합니다. 예. 정구민 교수님.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나왔던 것처럼 예전의 일상으로는 돌아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 같고요. 아까 이제 실버 잠깐 나왔는데 얼마 전에 들은 재미난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양사 포탈을 만드는 업체가 있대요.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해드리면서 또는 이제 집에 계신 분들한테는 간병인 보내드리고 몸이 안 좋아지시면 요양원으로 보냈다가 다시 오고 그래서 요양원에 갔다가 다시 못 오시는 경우를 방지도 하고 데이터도 뭐 아직 그쪽이 법이 없다고 그러네. 그래서 제가 회사 이름 못 들었는데 그 포탈이 되게 크고 있다고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게 이제 CES에서 이제 레이더로 독거노인분들을 감지하는 이런 솔루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뭐 UW 레이더나 또는 기존 레이더를 이용해서 가는 부분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실버 산업에서 이제 어떤 기존의 센서를 적용해서 이제 가는 부분들 이런 얘기도 좀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으로 가면은 지금 이제 현대차나 포드 보고서를 종합을 해보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온라인 주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R, VR을 이제 전격적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생산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 부분들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지 어떤 자동차 기계 쪽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산업이 좀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최 교수님께서 이런 모임을 자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정말 감사하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어떤 미국에 있는 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한국이 BTS 무슨 오스카상 그다음에 무슨 KBO에서부터 그리고 K방역 이렇게까지 좋은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국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보니까 학생들하고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강의 시간에 강의만 하게 됩니다. 제가 뭐 쓸데없는 농담도 하지 않고요. 대부분 온라인이 본질에만 충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가중되는 잘하는 분들은 계속 잘하고 못하는 분들은 계속 못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빈으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컨퍼런스나 아니면 IT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질문 있으시면 페이북이나 메신저에다가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 딱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예.
그 아까 이제 K 방역까지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KBO가 그 난리거든요, 진짜로. 그 한국에 계시면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진짜. 네, 아니, 한번 그 분위기 좀 얘기를 해주시죠. ESPN으로 한국 야구 보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주변의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다시 노멀로 돌아가더라도, 하프 노멀로 가더라도, 이게 한국 야구나 이런 계속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한국 야구를 보는 게 미국인들이 뉴노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여기서 너무너무 한국 잘하고 있고, 또, 그, 방역이라든지 진짜 관심 많아요. 요즘에 다 왜 이렇게 자꾸 한국 얘기를 자꾸 보도에 나오는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코리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한국 기업들은 사실 좀 많이 안 보여요. 예를 들면은, 뭐 한국, 이렇게 코리아, 대통령, 이런 보도도 나오고, 공무원들 얘기도 나오는데 한국 기업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삼성도 잘 했는데 애플은 계속 신제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은 S20 이후에 거의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어떤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아까 클라우드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국가 브랜드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한국 기업들이 이 기회를 좀 살려서 그다음에 이제 다 이게 지금 버추얼로 하잖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좀 페너트레이트 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너무 평등해졌거든요. 예전에는 네트워크를 아름아름으로 하는데 이거 다 줌으로 이게 하니까 굉장히 평등해졌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가 그렇게 원래 그 틈이 열리면 막 뒤집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라 브랜드도 좋아지고 했는데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복지부동이 최고다. 또 지금 돈도 많이 넘치고 굉장히 저리로 빌릴 수 있어서 M&A 기회도 있는데 그냥 일단은 살고 보자. 일단은 튀지 말자. 이런 잘 나간다고 매출 좋아진다고 하면 또 그러면 안 된다. 매출 좋아진다고 얘기하면 안 돼. 이런 또 어디서 튀어 맞을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로벌하게 한국을 많이 호출을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많이 안 보이고 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이런 위기일수록 또 복지부동하고 우리가 말하는 존버하자 이런 것만 너무 안 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 바이오 또 클라우드 교육 헬스케어 많은 부분에 포텐셜이 있으니까 한국 기업들이 많이 이제 어프로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스타트업들 미국에 지금 관심이 많을 때 이럴 때 한번 데모데이 버추얼로 한국 K 버추얼 데모데이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관심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보고 제가 최근에 한국에 있는 분하고 또 얘기를 하다가 한국이 이제 자꾸 이제 허브 역할을 하고자 해가 다 서울로 오게끔 많이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또 여전히 많이 하시던데 굉장히 구식이에요 지금은 그런 사고 자체가 지금 이런 버추얼로 얼마든지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좋은 찬스고 굉장히 민주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 한국으로 오라. 한국 어떻게 합니까 지금 비행기를 못 타는데 여전히 한국 허브 역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임 대표님이 포스트 코로나 또 펀드도 만들고 또 이제 정 교수님이 또 무비 소개도 좀 해주면서 있을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도 그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부족한 건 오히려 자존심도 올라가는데 자존감도 올라간 그러니까 뭐랄까 이 야망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한국 기업들이 그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기술보다 야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마지막을 너무 멋지게 맞춰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기회가 또 있으면 또 한 번 뵙도록 하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 대표님 잘 들어가시고, 우리 박 대표님 잘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